태국 공군 소속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 안쪽 약 70km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투입된 기체가 좀 특별했어요. F-16도 아니고 그리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T-50 계열 전투기였어요. 그것도 그동안 훈련기로만 알려져 있던 기종이에요. 훈련기가 실전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 장면 하나가 공개된 이후로 각국의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분쟁의 시작점부터 짚어볼게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국경 지역을 두고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일대가 핵심 분쟁 지역이에요. 올해 5월 국경에서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고 7월에는 닷새 간의 교전으로 48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12월 7일 캄보디아군의 선제 공격을 계기로 전선이 다시 불붙었어요. 그런데 이번 충돌은 이전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국경선 인근에서 소총과 박격포 수준의 교전이 오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본토 깊숙한 군사 거점을 직접 타격했어요. 국경에서 70km 안쪽 바탐방주 일대의 군 기지와 무기 저장소가 정밀 공습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공군력을 앞세운 전면전 양상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국 공군은 F-16을 50대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스웨덴제 그리펜도 있고요. 전투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훈련기로 분류되는 T-50을 실전에 투입했을까요? 여기엔 철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체 특성이에요. T-50은 덩치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요. 적어도 침투와 정밀 타격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운용 비용이에요. F-16의 시간당 정비 비용은 상당히 높잖아요. 반면 T-50은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장기전을 염두에 두면 비용 효율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무장 능력이에요. 태국이 도입한 T-50TH는 레이더와 무장 투하 장비가 이미 통합되어 있어요.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KGGB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력기가 부족해서 대신 투입한 게 아니에요.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대로 작동했어요. 태국 공군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공습이었다.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T-50TH를 극찬했다. 훈련기라는 꼬리표, 이번 실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같은 전장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무기도 있습니다. 중국산 VT-4 전차 얘기예요. 태국 육군은 중국에서 VT-4 전차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어요. 3세대 주력 전차로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이번 분쟁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전 중 VT-4 전차 2대가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켰어요. 전투 중 갑자기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고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전부 영상으로 찍혔어요. 캄보디아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국 라이센스로 생산한 다연장 로켓이 발사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나라 무기가 더 낫다, 이런 비교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실전은 설계를 검증한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분쟁은 그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똑같이 전장에 나왔는데 왜 결과가 갈렸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예요.
한국 방산의 특징 중 하나가 처음부터 실전 운용을 전제로 설계한다는 점이에요. T-50을 예로 들어볼게요. T-50은 기본적으로 훈련기로 개발됐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장 통합과 실전 전환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레이더, 화력 통제 장치, 무장 장착대가 처음부터 기체 구조에 반영돼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방식은 KF-21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KF-21은 블록 단위 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블록 1에서 시작해서 블록 2, 블록 3로 성능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구조예요.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블록 1 설계 단계에서부터 블록 3에 들어갈 무장과 센서의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 기체를 뜯어 고치지 않아도 돼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유럽 전투기들은 좀 달랐습니다. 개발 도중에 요구 조건이 바뀌면서 설계 변경이 반복됐고 일정이 수년씩 밀리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국은 그 실패를 보고 배웠습니다. T-50의 실전 성과는 이 개발 철학이 이미 맞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KF-21은 그 철학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다시 이번 작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본토 70km 안쪽까지 침투해서 군사기지와 무기 저장소만 정밀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민간시설 피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캄보디아 측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타격 지점은 대부분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건 무차별 폭격이 아니에요.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한 외과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게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KGGB예요. LIG 넥스1이 제작한 무기죠. 7월 첫 실전 투입에 이어서 12월에도 다시 사용됐습니다. 이 작전이 가진 의미는 단순하지 않아요. 훈련기로 알려진 기체가 본토 깊숙이 침투해서 정밀 타격을 성공시키고 돌아왔다. 이건 폭격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 상대에게 보낸 경고이자 주변국에게 보낸 신호였어요. 이 작전 이후 방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국 내부 반응이에요. 태국 공군은 T-50TH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일부 군 관계자 사이에서는 추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T-50 계열과 FA-50을 운용하는 국가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이 나라들도 이번 실전 결과를 주시하고 있어요. 훈련기로 도입했지만 유사시 실전 투입도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으니까요. KF-21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50이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줬다면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4.5세대 전투기는 어떤 수준일까? 그런 계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가 왜 신경 쓸까요? 답은 간단해요. 밥그릇이거든요.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라팔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왔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타깃이었죠.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가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하면서 경쟁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불편함,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산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카탈로그보다 실전 기록이 먼저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무기의 실전 기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무기는 광고로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내세워도 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반대로 전장에서 증명된 무기는 다음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은 그 흐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한쪽에서는 포신이 터지고 로켓이 불발했고, 한쪽에서는 훈련기가 70km를 침투해 정밀 타격을 성공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전장, 다른 결과. 그리고 세계는 그 차이를 지켜봤어요. 전장의 먼지가 가라앉고 남은 건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